저는 민상 오빠 돌아오는 거 찬성. 나도 찬성. 뭐야 저게? 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투표에 뭔가 걸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 뭐 같으세요? 투표결과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장일치인 거잖아요. 공산당 투표 아니에요? 북한. 그러면 주제가 뭘까요? 찬성. 오늘의 반대? 주제. 요즘에 아프간이 무너졌는데 혹시 그 아프가니스탄 뭐 정부의 그 탈레반 투표 뭐 이런 게 아닐까? 글쎄요. 북한? 아, 북한 하니까 그거. 아, 북한. 아, 북한. 북한. 북한이요? 북한 섞어서. 아, 지금 북한. 유명하신 거죠? 그러면은 야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되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어떤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 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보는데 오늘의 주제 들려주실 쌤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건 무슨 투표가 저렇게 투표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투표 결과를 보면은 100% 투표율에 100%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이것은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 제2기 임기의 투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저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런 투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투표 결과입니다.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결과인데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시진핑이 3기를 바라보면서 장기 집권을 할 것 같은데 장기 집권이 가능할까? 혹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은 그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做出新的更大的贡献。同志们好！ 저희야 쉽게 시진핑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중국 사회에서는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안 돼요. 아, 그 정도예요? 거의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 그러니까 과거의 봉건 시대를 얘기하면은 황제와 현재의 주석의 중간 정도에 오릅니다. 그래서 국가 주석 이렇게 하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게 지금 중국 상황이죠. 좀 사회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대박이다. 근데 시진핑은 2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3기를 연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언론까지 했는데 이 준비를 하는 시진핑이 3기를 위해서 연임 제한을 아예 폐지해버린 건가요? 표지해 버리는 거예요. 투표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我将一如既往，忠实履行宪法赋予的职责。 장기 집권. 3년이요? 쌤 원래 저기 내용을 보니까 네. 원래는 중국이 3년임이 안 되는 거였죠?
원래 문화혁명부터 덩샤오핑이라고 있는 등소평 시대까지 문제가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고 연임 내용이 없다 보니까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한 거예요. 자, 이 연임까지 해서 5년, 5년, 10년만 하자. 아. 그런데 요게 바로 뭐냐면은 네. 과거에 없었던 국가주석 3연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선거였어요. 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아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완전 반대 가는 기권 거예요. 2개씩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아래 조그만 글자도 있었어요. 조금만 붙어요? 조그만 글자요. 무효표 하나. 무효표. 무효표. 그래서 거의 98% 이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저 투표 결과를 보고 믿기지가 않는데 아까 투표하는 것도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접어선이잖아요. 네. 근데 뭐 파쇄기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곧게 아니, 다 설마 오픈이- 이렇게 넣는 게 내가 뭘 찍었는지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래요. 우리가 5분이 앉아 있잖아요. 네. 예, 공산당은 식당에서 앉는 거나 회의석상에 앉는데 순번이 있어요. 여기가 권력설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근데 5번인 분이 가끔 3번 자리에 앉으면은 네. 앞으로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순서에 맞춰서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순서가 자기 있던 그 좌석 순서대로 줄을 서요. 그대로 나와서 투표함에다 넣고 돌아오는 거예요. 옆에도 누가 서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네요. 지금 투표함 옆에, 바로 옆에. 그 사람이 검표하고 아, 그럼 누가 뭘 찍었는지 다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는. 찾으면 알겠죠.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고 종이가 쌓이니까 알 수 있고. 쌤 이게 순서대로 해서 내가 뭘 찍었는지 안다면 그 투표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걸 왜 하지? 그게 그래서 민주주의의 형식을 띄어야 되니까 네. 투표는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은 사전에 이미 다 공유돼서 어떻게 하기로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중국에는 이렇게 당이 딱 한 개밖에 없는 건가요? 중국의 당은 여러 당이 있다고 돼 있어요. 뭐 민족 대표 무슨 등 해서 많은 당이 있는데 그 당은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다. 아, 결국 좀 형식적인 부분이 크네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걸 형식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네. 체계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건 시스템적이고 민주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가서 선거하려면은 반대표 던지시겠어요? 아우 숨 막히죠. 반대표 어떻게 반대표 던지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 뒤진 않죠. 지휘박탈, 지휘가. 직장 없음.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장사만 할 수 있어. 좀 보기에는 되게 차분한 그 의회인 것 같고 이렇게 막 되게 체계적인 것 같지만 약간 좀 살벌하네요. 쌤 그러면 결국에 저런 투표를 통해서 2,000명이 넘는 투표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도전이 아니라 그냥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해졌다. 도전할 필요가 없어. 열렸으니까. 그러면 3년임에 넘을 수도 있는 건가요? 계속 한 지도자가 할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쌤 그러면 네. 일단 저런 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뭐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아니면 3년을 막을 수 없다면은 지금 뭐 다음번 지도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될 테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좀 말씀해. 저희가 이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중국 상황을 생각하면은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제가 없어져야 되니까. 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라는 분이 그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손해지셨네요. 예, 좀 알려주시면은 예. 시진핑 주석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 야망과 신념이 강하다. 아. 请问习近平那届哪本书走了30里路呢？ 시진핑 어록이네요. 좋아하는 아이돌을 아무리 좋아해도 저 정도 어려울 수 있지 않나요? 어록까지 만들기는. 그렇죠. 네? 퀴즈의 어록에 노래까지. 这样的爱情像神话，彭妈妈爱着习大大。 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다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다다요? 예. 따거 아닌가, 따거? 예. 따다. 따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저 홍콩 루아르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따거. 아, 죄송합니다. 이 따다라는 말은 네. 삼촌 아저씨라는 친근한 말이에요. 그럼 시는 뭐예요? 시진핑이니까 시진핑의 시예요. 그래서 친근감 있는 노래로 바꾼 거. 아까 여기 막 빨간 거 들고 보여줬던 시진핑 거 뭐라고 써 있었죠? 어록. 어록. 어록이. 우리나라에 누가 어록 만드신 분 있나요? 최보람 선생님. 네. 또 있어요. 우리나라 어록. 우리나라는 스님이나 그런 분들만 만들죠. 그래서 이게 우상화인데 이 우상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은 계속해서 시진핑 띄우기 작업을 했죠. 그중에 마오쩌둥한테만 쓰던 중심, 핵심이란 말이 시진핑에 올라오고 14억의 핵이다. 뭐요? 중앙 집권의 권력의 최고위를 말해요.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분께서 주석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시진핑은 아버님이 부총리까지 하신 아주 잘 나가시는 당시에 원로의 한 분인 시종신이에요. 부총리 정도면 서열이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서열이 뭐 8위 안에 들겠죠. 저 원로. 근데 이분이 바로 중국의 부총리까지 하다가 네. 리오즈단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리오즈단이라는 소설은 섬서성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을 우화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쓸 때 뒤에 지원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발 밑으로 내려가. 하천대. 나는 15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다. 그들은 너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총살을 100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는 100번과 1번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100번이라도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럼 보내면 어디로 보내죠? 북한에서는 그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아오지 뭐 이런 아오지. 한건 얘기하잖아요. 예. 중국은 노동 현장으로 보내. 공장에 가서 노동 개화를 합니다. 노동개화. 그리고 반성문도 매일 써야 돼요. 반성문을요? 자식이 아버지 비판도 해야 돼요. 어머. 그 비판을 안 하면은 자식도 똑같이 여기 국가의 역적 자식이라고 조리돌림을 당하죠. 그래서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합니다. 下雨刮风，我是在窑洞里跟他们打草，晚上跟着看牲口，然后跟着他们去放羊，什么活都干。因为我那个时候扛200斤麦子，
十里山路不换肩的。 그러나 한편으로 아버님이 자천됐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마음 아프죠. 복수하고 싶은 난 마음이 공산당이 들 것 싫어요?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공산당에 들어가서 공산당의 입장으로서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가 됩니다. 7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10번의 당 입당원서를 냅니다. 계속 안 됐다는 거네요. 거절. 9번째까지 떨어져. 와. 10번째 됩니다. 74년인데 우리 사진을 보면은 시진핑이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마르게 생겼죠. 이 중에서 시진핑이면 어느 걸까요? 왼쪽에서 두 번째.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시진핑의 요 당시의 얼굴을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자세히 확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약간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의지를 뭐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들이 자는 데는 이가 득실거리고 또 난방도 안 되는 야오똥이라는 흙에 판 불 같은 집에 살아요. 토굴 같은 곳에서? 토굴. 토굴집이 많아요, 원래. 그죠? 그리고 여기 가서 너무 힘들어서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돌을 날라야 되고 그러한 아주 어려운 노동 환경이 있었는데 78년 16년 만에 아버님이 복권이 돼요. 왜 복권이 돼요? 왜 78년에 복권이 될까요? 주택 복권 말고요. 권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명예 회복. 왜 될까요? 78년. 마오쩌둥이 돌아가셨잖아요. 마오쩌둥 돌아가시고 새 정부가 왔을 거야. 홍소평, 덩샤오핑 시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추천으로 총리실 군사위로 들어가요. 그런데 안 좋아해요. 군사위 판공실에서의 업무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한번 정치인의 입장에서. 선거를 나가기 위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죠? 선거운동? 글쎄요. 출마?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유세? 자, 이거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기층으로 내려가죠. 기층이라면? 기층은 뭐냐면은 현장으로 가는 현장 근무를 택하는 거예요. 우동 먹고 오뎅 뭐 먹으러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차가 없어서 자전거로 20km씩 다녀야 되는 그러한 현장을 얘기합니다. 정딩현이라는 데로 가요. 정딩시엔이라는 데. 거기서 당 부서기로 우리나라 하면 면석이 부면석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면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일을.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얼마나 못습니까? 다 지도하러 다니고 모범 보이고 음식 좋은 거 있으면 나눠드려야 되고 사건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앙 좋은 자리에 있다가 글로 가서 그걸 했는데 그다음부터 잘 나가야 되잖아요. 관운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네. 관운은 어떻게 하면 잘 풀리죠? 중국 관운은? 그럼 서민들의 그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민주주의 선거가 있어야 좋아하는 거고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 되겠죠. 유력 인사의 추천. 유력 인사. 유력 인사. 꽌시라고 맞아요. 말하는 막 그런 거 중국의 유독. 바로 시진핑은 저 때부터도 근성을 보여요. 그때 친한 사람이 왕치산이라는 지금 국가 부주석입니다. 친한 사람들인데 항상 자기 친구들을 챙겨요.我们脑海里翻腾的这个都是陕北高原上耕牛的这个父老兄弟们信天鼓。 Friends from the news media, distinguished guests, 习近平同志
习近平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 근데 중국말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모스짜이는 정스짜이티엔. 일은 사람이 하되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한다. 하늘 운이 닿대는. 아, 하늘 운이 닿았다고? 운칠기삼. 운칠기삼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운이 닿으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지지를 해주게 된 거죠. 어떻게 주석까지 될 수 있었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봐야 돼요. 네. 근데 중국은 권력 구조가 어떤지 보면은 당 총석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국가 주석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중앙 군사위 주석도 해야지. 군대를 장악 못하면 어떻게 되죠? 쿠데타 일어나죠. 맞습니다. 마오쩌둥은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맞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장저민, 후진타오도 세 가지를 똑같이 했죠. 네.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바꿔 말씀드리면 중국이 후계자를 지목하는 옛날에 그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나 후진타오나 이런 분들이 결국 위에 장저민에 의해서 혹은 그 전에 원로들에 의해서 점지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저민이나 그런 분들도 위에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은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저기 저렇게 표를 쭉 보니까 뭔가 시진핑 주석의 성향이나 성격이 좀 궁금해요. 강할 것 같아요. 센 K일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근데 말을 조그맣게 하고 어른들은 항상 앞으로 이렇게 모시고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발톱을 숨기고 차분하게 지내. 속을 그런데 잘 모르는. 되고 나선 부쩍 강하죠. 그리고 권력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위대한 부흥을 이끌겠다 해서 중화민족주의라든가 그것이 세계에 나갔을 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시진핑 2기가 지났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 후계자 지목을 안 하고 있나요? 있죠. 안 하고 있죠. 네. 아시아에 선례를 만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선거를 통해서 그 선례를 만든 푸틴도 있잖아요. 우라!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시진핑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됐건 인민들, 그 국민들은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이런 거부감?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은 없나요? 있겠죠. 근데 중국 황제 국가 시대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집권 기간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인데 많은 사람들은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그냥 가족이 잘 먹고 살면 된다는 쪽으로 수축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는 좋아서 공산당에 대한 우호 감정, 그러니까 경제 성공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다 해서 하는 거고, 일부는 싫어도 그냥 가야 되고, 일부는 싫지만 외국 가서 살기는 싫고, 정말 싫은 사람은 이민 가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 시진핑도 그런 걸 의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던 게 뭐예요? 민심이에요, 민심. 민심이 공산당에 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민심에 대한 선전, 민심을 얻는 거를 하늘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약간 의외네요. 공산당이라고 하면 조금 민심을 그렇게 딱 의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중국 정치에 민심을 잃는 공산당 지도자는 오래간 사람이 없어요. 시진핑이 집권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1기 때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갔어요. 근데 이 2기에 들어오면서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또 중국 내 경제가 나빠지면서 중국 안에 반정부적인 행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我跟你说，看着你到我家来，你到我家来是犯法的，我有我的言论自由。 생방송 중에 反对习近平专制暴政，反对共产党对我实施的脑控压迫。 정신병원 강제 수용? 强制把病人拉到大沙这里。 살벌하네요. 아니, 아까 그 녹음 그 목소리가 생방 중에 끌려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실화예요? 교수 그만뒀을 거예요. 지금 당분간 안 보일 것 같은데. 무섭다. 당분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쌤 그 살아계신 지가 오히려 좀 궁금할 정도로. 중국은 사형은 또 함부로 집행을 못 하고요. 가서 대부분 반성문 쓰면서 매일 노동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은 아주 착해진다 그래요. 다시는 가기 싫어서 정치에 관여 안 하려고 한다는. 근데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보면 있어야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에 충성하는 언론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지금 비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2기에는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많이 돌아섰다고 봐야죠. 그렇구나. 예. 그런데 돌아섰다라고도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 시진핑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식었는가는 첫째, 너무 강한 제재를 한다. 옛날에는 SNS나 이런 제재도 안 했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았는데 제재가 많다. 둘째는 경제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은 비교하잖아요. 전 시대는 돈 벌기 좋았는데 지금 돈 벌기 어렵다. 먹고 사는 돈도 문제. 벌 수 있게 해주고 자유도 좀 달라. 또 하나는 그 중국은 큰 사고가 나면은 이게 지도자가 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맞아요.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참 중국이 운이 없다라는 생각. 특히 이제 그 우한 사람들. 目前这里已经改成了方舱医院，我们今天下午看看能不能进去做一些简单的采访。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언론에 노출이 안 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 위기 상황으로 얘기하는 게 뭐 정주시의 그 1년 강우량이 하루 만에 오는 그런 문제도 있듯이 사천성에도 비가 와가지고 산시아 삼엽댐이 무너지느냐 얘기도 계속 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중국이 너무 빠른 경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합쳐져서 시진핑의 통치에 대한 이 시대를 좀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쌤 그런데 그렇게 원래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장기 연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불만이 올라오고 그러면 보통 많이 쓰는 전략이 적을 바깥에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렇게 미국하고 죽도록 좀 일부러 좀 싸우는 게 아닌가. 정말 스마트하신 질문인데요. 밖에 적을 만들어 내부 통합을 하는데 사용하죠. 그래서
과거부터 중국의 지도자들이 올라온 다음엔 전쟁을 했어요. 마오쩌둥은 국가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참전했고요. 덩샤오핑은 정권 잡고 나서 베트남 전쟁했고. 그래서 중국이 위험해지면은 외부 요소로서 내부 단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문제로 보여요. 我们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针对的是外部势力干涉。 그리고 한편으로 기업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은 너무 웃기죠. 네, 돈 이해가 버는 안 게 자유인데 네. 왜 제재하는가? 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요즘 중국 주식시장 뭐 난리 났습니다. 예, 뭐 다 파란색이고요. 요즘 정부가 하도 이 대기업들 특히 위주로 많이 때려잡으니까 규제가 많으니까 뭐 중국 정부 규제로 주식들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 나오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제재하는 게 그 개미그룹이잖아요. 엔트그룹. 이제 알리바바에서 투자한 그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 그다음에 끼리 추싱이라는 건 북경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우버. 텐센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카카오톡하고 똑같은 건데 이 세 회사가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제재를 왜 받냐? 첫째, 미국에 상장했죠. 또 이제 미국에 상장을 준비하는데 미중 관계가 나쁘니까 뭐 보안 문제라든가 또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돈은 우리가 벌어야 되는데 왜 중국 자본을 미국이 벌게 갖다 투자하느냐. 그리고 왜 중국에 자산을 주느냐. 그래서 강한 제재를 강해요. 이 이유는 내가 지도자로서 너희들 통치할 수 있다. 내 영향력이 강하다는 걸 보이는 거고 미국과의 견제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통제가 되는 나라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마인 같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해서 제재를 한 거다 이렇게 민심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알기에는 마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제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마인도 꼼짝 못하니 너희들은 말을 다 들어라.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는 뭐 사교육 제재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나오고요. 나왔죠. 예. 이거 봐. 중국에서 사교육을 그렇게 제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국 사교육이 재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요. 초등학교 등록금이 5천만 원, 7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1년. 왜?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은 3가지 나래도 안 나죠.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은 다 좋은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생기고 그들이 또 문제는 어디로 가죠? 그렇게 사교육 잘 받은 애들이? 미국 같은 데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육도 안 되고 외국 가니까 사회주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중국은 대부분 학교가 국립이다 보니까 여기 다니는 사람들과 갈등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도 결국 정부가 관여하겠다. 중국의 집권 체제는 이제 당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그랬잖아요.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14억 중국인 위에 공산당원 8,875만 명이 있고요. 여기서 전국의 공산당 대표가 약 2,287명이 있어요. 와, 이제 그다음에 중앙위원 205명이 있는데 이 205명의 위치가 다 장관급이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25명 정치국 위원이라고 보면은 25명은 우리가 볼 때 다 총리급으로 봐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오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네. 이 7명이 바로 겸임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시진핑, 리커창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핵심의 핵심, 총서기가 있는 거죠. 이게 공산당의 피라미드 구조예요. 진짜 높은 곳에 있네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주석은 맨 위에 있으니까 핵심이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전국 대표 대회 대표 정도만 가도 이 그 상당히 집안들 다 출세한- 먹고 살죠. 성공한 건가요? 반대로 그 집안은 외국인과 결혼 못하죠. 또 그래요? 외국인과 결혼? 외국인과 결혼하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중국의 뭔가 귀족 같은 그런 피를 이어가야 되는. 그렇죠. 지도자들의 자식들을 특별 교육을 시켜서 남들보다 급수가 높게 파견시켜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통해 14억 명을 통치하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군사, 체육, 교육 모든 걸 책임지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가려면 맨 아래가 14억 명이고 공산당원만 해도 벌써 8,875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의 불평불만 없이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라에 반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다 알려면은 맞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중국 정부는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움직이는 동선, 뭐 먹었는지, 어디서 뭐 했는지가 다 매일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되니까 너무 관리하기 좋은 거예요. 제가 중국 안에서 위챗이라는 걸 쓰는데 네. 여기다 시진핑 한 2번 쓰면은 딱 연락 옵니다. 오, 뭐라고 금지어예요? 오느냐면 자동으로 50일 사용 금지. 결국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인민들을 통치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과학기술에 의해 나타난 IT와 빅데이터입니다. 와. 세상에. 와. 안면 스캔. 어디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제? 돼지고.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네요, 진짜. 좋은 면도 있지만 사생활은 없어지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 뭐 소설로만 봤던 빅브라더 이거 빅할아버지 같은데요? 빅브라더를 넘어서. 중국에는 빅브라더가 전부 다 CC 카메라예요. 그다음 모든 전신대마다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다 달아놨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한 5m당 한 2~3개씩은 여러분들 걸릴 거예요. 야. 아까 몰랐던 게 스마트폰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이 필수였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는 과거는 아니었다가 지금은 필수가 됐어요. 필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성형한 사람들, 성형한 사람들이나 이제 얼굴 다쳐서 고친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은 또 삐삐빅 신호가 와요. 지금 인식을 못하니까 통장과 핸드폰을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못 써요, 자기 거. 헐. 새로 가서 다 등록해야 됩니다. 성형했을 뿐인데 통장이 잠기면. 왜 이렇게 수치스럽죠? 왜 갑자기 강민 씨 왜요? 모르겠네요. 왜요? 모르겠어요. 성형수술 날짜 잡아놓고 여러 가지 되게 조율해야 될 사항들이 많겠네요. 조율해야 될 사항이 무척 미리 많죠. 챙겨야 될 것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그 정부 무너지죠. 그렇죠. 난리 나죠. 불가능하죠. 진짜. 난리 나지. 이러한 아주 지능적인 정부관리법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미국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일부 사회주의 독재 국가나 집단주의 정부들한테 이 기술이 넘어갈까 봐 미국 무척 걱정해요.
어쨌든 3기 연임까지는 되게 우려의 시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을 견제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나 이런 건 없나요? 공산당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2인자로 올라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임표라는 분. 다 죽었어요. 그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죠. 어떻게 죽여요? 이유를 만들죠. 헬기가 고장나서 떨어져 죽었다. 갑자기 사건 사고에 휘말려. 시진핑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그러면은 지금도 더 발전됐으니까 발전되고 법에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겠죠. 그렇죠. 뭐 해야 되죠? 우리 춘향전 비슷한 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네? 춘향전. 탐관오리를 잡아서 좀 많이 구속을 시켜야지 민심이 또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우사냥이라고 그래요. 외국에 나간 사람들도 잡아놓고 그 부정부패로 연루된 큰 사람들만 해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150명이 넘는다고 하죠. 와. 党内存在着许多亟待解决的问题，尤其是一些党员干部中发生的贪污腐败。 그러니까 정적을 없애야 우리가 옳은 통치를 할 수 있기 쉽다. 그 옳다는 거는 다 모두를 위해 옳은 게 아니라 우리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교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다는 사람들 만나면 그다음부터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문화 얘기나 돈 버는 얘기나 뭐 마장 얘기라든가 진짜 생활 얘기.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딴 얘기들. 소름 오서서 듣는. 최근에 일하러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한 500억 정도 가지고. 근데 가서 좀 썼겠죠. 돌아왔어요. 돈 다 가지고. 감옥 가겠다고. 제발로요? 왜 다시 돌아서 돈을 다 내고 감옥? 어머니 보고 싶다. 뻥 같은데. 중국에는 가장 큰 벌이 외국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고 부모님도 출국도 못 하고 부모님을 평생 못 봐. 지금도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 가족애가 엄청 끈끈하구나. 그다음에 처음부터 엄마랑 자식. 나가든가. 아니.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적응이 돼서 전에보단 못하지만 혹은 전보다 낮았지만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3기 연임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어때요? 호랑이에 탄 기호지세로 달려가야 돼요. 그 호랑이를 타고 있는 지세다라는 거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자세가 됐다. 근데 여기 타고 있으니 뭐예요? 떨어지는 순간 나도 잡아먹힌다. 이중적인 거죠. 기호지세는 힘은 받았다. 그러나 그 팀이 무너지는 순간 다들 그들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시진핑 뭐 시대나 시진핑 정부에 있는 아니면 그 최상의 공산당들은 결국 지금 기호지세인 거다. 기호지세죠. 그럼 시진핑이 저렇게 장기 집권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시진핑은 상당한 민족주의자. 그리고 뭔가 업적을 남겨서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뭔가 좀 해. 네, 그래서 이루고 싶은 게 중화민족의 있네요. 위대한 목표를 이루는 지도자로 남기를 원하는 게 민족주의적 정서와 국가 사랑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搞保护主义，如同把自己关入黑屋子，这是一项造福沿途各国人民的大事业。 자,
근데 진짜 통치자가 되면 솔직히 나 같아서 그럴 것 같긴 해. 나도 이렇게 역사에 남는 뭔가 업적을 좀 이루고 싶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도 뭔가 희생을 하면서 했다. 뭐 그런 걸 좀 남기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으로서. 네. 조혁 선배가 정치를 안 하셔서 참 다행인 것 같다는. 그래서 배우의 길을 걸어주세요. 중국인들 중에 제일 추앙을 받는 사람은 마오쩌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이 있는데 1921년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100주년이 된 해에 이 옷을 입고 나와서 당에서 중국의 비전에 대한 꿈을 시진핑이 얘기하게 됩니다.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一定能够实现。 결국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고 싶어요. 상징적으로 근데 입고 나왔네. 그게 올해였죠? 맞아요. 중화 민족이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가자는 건데 개혁 개방을 할 때부터 이들이 배우려고 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88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책을 미국판을 번역해서 2,000부만 찍어서 지도자들만 돌려봅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对于韩国所取得的这些经济发展的经验，我们是非常愿意学习的。 군인이 통치하는 국가로서 어떻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당시에 연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랑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렇죠. 국민들 통치의 영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한국과 친한 척하면서도 한국은 우리하고는 같은 격이 아니다라고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또 단일한 관계는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국제관계의 다변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도 국가가 있듯이 여기 보이는 대로 한미동맹의 구조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니까 때로는 중국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니까 우리도 중국을 때로는 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껴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국력도 올라갔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격을 지키면서 중국을 잘 알되 자극하지 않으며 설득하고 같이 가며 미국과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진짜. 实现中国梦，必须走中国道路。实现中国梦，必须弘扬中国精神。这就是以爱国主义为核心的民族精神，以改革创新为核心的时代精神。 중화민족의 꿈,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보일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하나의 기회로 우리의 영역은 경제, 문화 영역들을 넓혀나가야 돼요. 네. 와. 가깝고
가깝고도 먼 나라가 중국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장기 집권 시대가 가능성이 커진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가늠해보고 좀 입체적으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좀 깊이 있는 강연 들려주신 김진호 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